물산업의 한국이라니 농담이 지나치군요. 유럽거인 베올리아의 마르틴 부사장이 콧방귀를 낍니다. 비웃음이 회의실을 차갑게 얼려버립니다. 사우디 왕실 위원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172년 역사의 오만이 한국을 난도질합니다. 고작 가전제품이나 만들던 나라 아닙니까? 사막의 갈증을 해소할 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측 박 부사장의 주먹이 파르르 떨립니다. 독일도 미국도 손을 뗀 죽음의 사막. 삼접에 500만 명의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 전 국토에 물이 끊기기 직전의 긴박한 사태. 그때 한국의 서류 가방이 천천히 열립니다. 유럽의 자부심을 단칼에 베어버릴 숫자의 기록. 불가능을 가능케 한 대한민국 47년의 사투. 지금 그 전율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고코리아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바리드 알만수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청에서 20년 가까이 뼈를 묻은 사람이지요. 지금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야드 왕궁의 비밀 회의실. 이곳은 평소라면 에어컨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만이 감도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공기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드는군요. 제 맞은편에는 유럽 물산업의 제왕이라 불리는 베올리아의 마르틴 부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독일과 미국의 거물급 엔지니어들이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끼고 있네요.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테이블 끝자리에 앉은 한국 기술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보세요, 박 부사장님. 여긴 어린애들 장난감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마르틴의 입술이 비열하게 뒤틀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벽을 타고 울려 퍼지며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낍니다. 1153년 설립된 베올리아. 572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했지요. 마르틴은 그 권위를 무기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철저히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는 화려한 태블릿 PC를 흔들며 말을 잇습니다. 삼성 휴대폰? 인정하죠. LG 냉장고? 좋습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그의 비웃음 섞인 한마디에 독일 엔지니어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칩니다. 사막의 고속도로 좀 닦았다고 해서 해수 담수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으로 한국인답게 무모하군요.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들과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사우디의 3,500만 국민은 매일 아침 담수화 시설에서 나온 물로 목을 축입니다. 강 하나, 호수 하나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물은 곧 신의 은총이자 국가의 명줄입니다. 그런 막중한 일을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게 맡긴다. 왕세자님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 결사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비아냥거리는 유럽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박 부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짙은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등대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군요.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낡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묵직하게 울립니다. 마르틴 부사장님, 역사가 길다는 것이 반드시 현재의 실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 부사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인합니다. 마치 거친 모래바람을 뚫고 나오는 사막의 외침 같습니다. 저희는 172년의 기록은 없지만 지난 47년 동안 이 사막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박 부사장의 말에 마르틴이 코방귀를 끼며 비웃습니다. 떠나지 않은 게 무슨 대수입니까? 실력이 없어서 눌러앉은 건 아니고요. 회의실의 긴장감이 폭발 직전까지 치닫습니다. 사우디 위원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진영을 번갈아 봅니다. 저는 박 부사장의 손을 봅니다. 그의 거친 손등에는 수많은 흉터와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저 손은 보면만 만진 손이 아닙니다. 기름때 묻은 장비를 만지고 뜨거운 용접 불꽃을 견뎌낸 현장의 손입니다. 순간 회의실 대형 화면에 붉은색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쏠립니다. 제비서 카림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옵니다. 자본부님, 큰일 났습니다. 동부 해안에 전례 없는 초대형 모래폭풍이 상륙했습니다. 카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화면 속 레이더에는 거대한 붉은 소용돌이가 사우디 전역을 집어삼킬 듯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속 120km의 강풍, 가시거리 0m. 이것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닙니다. 담수화 시설의 심장인 필터와 펌프가 모래에 막히는 순간 리야드의 모든 수도꼭지는 말라버릴 겁니다. 자, 이제 누가 진짜인지 보여줄 기회가 왔군요. 마르틴이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베올리아의 최첨단 자동 방어 시스템이면 이 정도 모래폭풍은 문제없습니다. 한국은 구경이나 하시죠. 그는 거만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독일과 미국 엔지니어들도 각자의 노트북을 열고 현장 설비를 원격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박 부사장은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무전기를 듭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전투를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하늘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합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태양은 빛을 잃었고
회의실 유리창은 모래가 부딪히는 소리로 비명을 지릅니다. 치직, 치직. 무전기 너머로 현장에 다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필터 압력 급상승, 냉각수 공급 중단, 시스템 셧다운 발생. 마르틴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왜 자동 방어가 안 되는 거지?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자판을 두드려 보지만 모니터에는 시스템 응답 없음이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뜹니다. 독일의 첨단 센서도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도 사막의 미세한 모래 입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정밀 기계들이 뜨거운 모래를 견디지 못하고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없단 말이야. 마르틴이 비명을 지릅니다. 유럽의 거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박 부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명합니다. 전 기술진, 현장 투입 준비. 수동 제어로 전원한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합니다. 이 폭풍 속에 현장으로 나가겠다고요? 52도의 지열과 눈을 뜰 수 없는 모래 지옥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마르틴이 박 부사장을 붙잡으며 외칩니다. 미쳤습니까? 지금 나가면 죽어요. 유럽 본사의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박 부사장은 마르틴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부사장님, 당신들에게 물은 비즈니스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물은 약속입니다. 박 부사장이 작업복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문으로 향합니다. 그 뒤를 따라 10여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낍니다. 50년 전 이 땅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고속도로를 깔았던 그들의 아버지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박 부사장이 문을 열자 거친 모래바람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는 거침없이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가자 대한민국! 그 짧은 외침이 폭풍 소리를 뚫고 제 심장에 꽂힙니다. 마르틴과 유럽인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헙 72년의 역사가 무너지고 47년의 진심이 폭풍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우디의 심장이 멈추려는 찰나 한국인들이 그 심폐소생술을 위해 지옥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회의실에 남은 것은 유럽의 오만한 침묵과 멀리서 들려오는 한국 기술진의 거친 숨소리뿐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미친 사막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집니다. 사우디의 운명이, 아니 3,500만 명의 생명이 지금 저 한국인들의 투박한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사막의 어둠은 우리가 아는 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시속 120km의 모래바람이 제 폐부 깊숙이 날카로운 칼날을 찔러 넣는군요. 지금 제 눈앞에는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기계장치들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서고 있습니다. 1억 달러가 투입된 네옴시티의 심장, 그 거대한 담수화 플랜트가 시커먼 모래지옥 속에 파묻히고 있는 겁니다. 자반부님, 위험합니다. 당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카림의 절규가 바람소리에 묻힙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는 한 무리의 사녀들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박 부사장과 그의 기술진입니다. 그들은 지금 미쳤습니다. 섭씨 52도.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막히는 이 살인적인 폭염 속에 눈조차 뜰 수 없는 미세모래가 살을 파고드는데 그들은 쇠파이프를 붙잡고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그들은 저 안전한 통제실 안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 마르틴 부사장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본사에 전화를 걸어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들어놓고 있죠. 부품이 오려면 보름이 걸린다.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다. 책임질 수 없다. 그게 소위 172년 역사를 가졌다는 유럽 거인들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박 부사장의 무전기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립니다. 김 팀장, 3번 밸브 직접 돌려. 센서 믿지 마. 손끝으로 느껴야 해. 지금 이 사막의 열기 속에서 쇳덩이를 만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장갑을 꼈어도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운 열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용접기를 잡고 직접 렌치를 돌립니다. 모래가 눈으로, 입으로, 귓속으로 파고들어 비명을 지르고 싶을 텐데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을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건 사투입니다. 3,400만 사우디 국민의 목숨줄을 지키기 위한 한국인들의 처절한 전쟁인 겁니다. 퍽!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플랜트의 보조 전력마저 나갑니다. 암흑입니다. 리야드 시내의 병원들, 아이들이 씻어야 할 수돗물, 발전소의 냉각수, 이 모든 것이 멈추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3시간뿐입니다. 마르틴은 절망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이제 끝났어. 사우디는 정지될 거야. 그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암흑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술진의 헬멧에 달린 서치라이트입니다. 그 불빛들은 마치 거친 파도를 가르는 구조선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박 부사장이 제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모래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 오직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지독한 책임감이 서린 눈동자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납니다. 자반보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이 길을 닦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은 도망치지 않는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떤 음악보다 웅장하게 제 가슴을 울립니다. 박 부사장은 다시 폭풍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수백 7년 전 830달러라는 월급을 받기 위해 이 사막으로 건너왔던 그들의 아버지들. 에어컨은커녕 양철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며 새벽 4시에 일어나 모래를 씹으며 고속도로를 깔았던 그 무명의 용사들. 지금 박 부사장의 등 뒤로 그 수십만 명의 환영이 겹쳐 보입니다. 윙쨍!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폭풍을 뚫고 들려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기계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주어버린 곳에서 그들은 경험과 직관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기계로 기계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터져 나와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우리 손에 사우디의 심장이 달렸다. 시간이 흐릅니다. 1분 1초가 영겁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마르틴과 유럽 엔지니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밖을 봅니다. 그들은 지금 인류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헌신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조건에서 움직일 수 있지? 저들은 인간인가? 독일 수석 엔지니어의 독백이 회의실에 낮게 깔립니다. 운명의 수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입니다. 갑자기 플랜트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구구구구.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화면에 초록색 신호가 하나 둘 들어옵니다. 시스템 정상화. 기적입니다. 미국도 실패하고 독일도 포기했으며 유럽의 제왕 베올리아가 보름을 요구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한국인들이 단 수시간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모래 폭풍은 여전히 사납게 몰아치고 있지만 플랜트는 이제 당당하게 그 바람을 맞서며 사우디의 생명수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박 부사장과 기술진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들의 어깨는 무거워 보이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정복자처럼 당당합니다. 공제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오만했던 마르틴 부사장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비웃음과 경멸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이 서려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 부사장의 어깨를 잡습니다. 뜨겁습니다. 그의 옷술에는 사막의 열기와 한국인의 투지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박 부사장, 당신들 정말...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박 부사장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물을 파는 게 아닙니다. 동맹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사우디가 한국을 필요로 했는지, 왜 세계가 한국을 경악하며 지켜보는지. 법 72년의 역사는 보소관에 기록될지 모르지만 한국인의 47년 사투는 이 사막의 모래알 하나하나에 그리고 3,500만 명의 심장 속에 영원히 새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통제시라는 무거울 정도의 정적이 흐릅니다. 조금 전까지 기계가 되살아나며 뿜어내던 웅장한 진동이 잦아들자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벽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마르틴 부사장은 미동도 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군요. 72년 역사의 베올리아가 불가능이라 낙인 찍었던 그 화면 위에는 지금 정상가동이라는 초록색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 제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계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막의 신조차 고개를 내저었을 절망을 인간의 의지로 비틀어버린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마르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평생을 물산업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결과물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던지고 박 부사장을 향해 묻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분석했을 때 저 필터 박스는 모래 입자에 완전히 고착되어 교체 없이는 절대로 회전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부품이 오지 않는 한 가동은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박 부사장은 헬멧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의 얼굴은 폭풍에 깎여나간 듯 창백하지만 눈빛만큼은 더 깊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는 옷에 묻은 모래를 툭툭 털어내며 낮게 대답합니다. 부사장님, 당신들의 매뉴얼에는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한다고 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매뉴얼에는 다른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박 부사장의 시선이 통제실 유리창 너머 여전히 희뿌연 먼지 속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거대한 담수화 설비를 향합니다. 부품이 없으면 만들고 안 돌아가면 돌아갈 때까지 직접 돌린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박 부사장은 주머니에서 기름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빛바랜 그 수첩의 첫 장에는 1978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군요. 17년 전 우리 선배들이 이 사막에 처음 왔을 때 그들에게는 보면도 에어컨도 변변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판자루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지독한 책임감뿐이었죠. 기계가 모래에 막히면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직접 손으로 긁어냈습니다. 부품이 오지 않으면 쇳덩이를 깎아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끼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47년을 버텼습니다. 당신들이 데이터로 계산할 때 우리는 이 사막과 몸으로 부딪히며 싸워왔단 말입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우디 위원이 숙연해집니다.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이 척박한 사막으로 건너왔던 수많은 한국 청년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이 되고 우리가 달리는 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왜 잊고 살았을까요? 독일의 수석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하지만 그 3시간, 그 짧은 시간에 그 거대한 필터를 수동으로 세척하고 압력을 맞추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72시간은 걸려야 정상이에요. 박 부사장이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근무 시간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원들은 폭풍에 불자마자 스스로를 기계의 부품이라 생각했습니다. 오지오도의 열기 속에서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한 명이 그 자리를 메웠고 손가락이 부러져도 렌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22시간의 작업을 4시간으로 줄인 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면 이 나라가 죽는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순간 통제실 안의 대형 모니터가 다시 한번 요동칩니다. 이번에는 경고가 아닙니다. 사우디 수자원청 중앙관제소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입니다. 리야드 시내 주요 병원들과 주거단지에 다시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48시간 안에 국가마비가 올 것이라던 공포가 한국인들의 4시간 사투 덕분에 신기루처럼 사라진 겁니다. 마르틴 부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믿어왔던 172년의 역사가 한국인들이 사막에 새긴 47년의 굳은 살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는 천천히 박 부사장에게 다가가더니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박 부사장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맞잡습니다. 미안합니다. 박 부사장, 제가 틀렸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당신들이 가진 그 진심은 어떤 역사로도 살 수 없군요. 오늘 저는 담수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참았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목이 메어옵니다. 유럽의 거인이 한국의 기술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오만함이 진실함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고 가짜 역사가 진짜 삶의 기록 앞에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창밖에 모래폭풍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태양이 비치기 시작하네요. 붉게 달아오른 사막 위로 다시 힘차게 돌아가는 담수화 플랜트의 웅장한 소리가 리야드 전체를 깨우고 있습니다. 박 부사장은 다시 무전기를 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합니다. 전 팀원, 상황 종료. 하지만 긴장도 주지 마라. 사우디의 수도꼭지에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흐를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사막의 바람을 타고 니옴시티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삼진 보백만 사우디 국민의 생명줄을 지켜낸 것은 첨단 매뉴얼도 화려한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50년 전 아버지들이 심어놓은 그리고 아들들이 꽃피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물산업의 역사가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사막 한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정복한 한국인들의 위대한 승전보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동부 해안의 모래폭풍이 물러간 자리에는 거짓말처럼 투명하고 시린 새벽별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군요. 1천억 달러의 신기루라 불리던 네옴시티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 사이로 마침내 맑고 차가운 생명수가 힘차게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52도의 지옥을 맨몸으로 견뎌낸 한국인들의 눈물이며 기계가 멈췄을 때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려 했던 사나이들의 뜨거운 약속인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어봅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가 제 손등을 타고 흐릅니다. 시원합니다. 사막의 갈증을 씻어내는 이 청량함은 오직 47년간 이 땅을 지켜온 대한민국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인 것이죠. 장관보님, 이제야 제 아버지가 했던 말을 온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온 카림이 젖은 눈으로 물줄기를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쇼와이버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땀 흘리며 했던 말.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한마디가 오늘 밤 네옴시티의 야경을 타고 사우디 전역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한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베올리아의 마르틴 부사장입니다. 그는 더 이상 첫날의 그 오만한 거인이 아닙니다. 모래바람에 엉망이 된 정장,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겸허해진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박 부사장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유럽 엔지니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리를 깊게 숙여 정중히 인사를 건넵니다. 박 부사장, 오늘 당신들은 단순히 기계를 고친 게 아닙니다. 헙 72년 역사의 오만에 갇혀보지 못했던 진심이라는 가치를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장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르틴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회의실 벽을 타고 웅장하게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유럽의 자부심이 한국의 진정성 앞에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박 부사장은 그 인사를 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르틴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말합니다. 부사장님,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선배들이 그랬듯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한국인의 정의고 우리가 일하는 이유니까요. 박 부사장의 말에 통제실 안에 있던 사우디 위원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1명, 2명이었던 박수 소리는 이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독일의 기술자도 미국의 전문가도 오직 한국인만이 해낼 수 있었던 이 경이로운 광경 앞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군요. 저 불빛들 중 상당수는 한국 건설사들이 올린 마천루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 불빛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한국이 지은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적시는 생명수마저 한국의 이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50년 전 파이프에 $30라는 가난을 등에 지고 이 사막으로 건너왔던 젊은 한국 노동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에어컨 한 대 없는 컨테이너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모래바람을 견뎠던 그들이 삽을 들고 닦았던 그 거친 도로 위에 이제는 그들의 아들, 딸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들고 당당히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닦은 길을 아들이 생명수로 채우고 있는 이 감동적인 대물림.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는 가장 품격 있는 국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박 부사장과 그의 팀원들은 이제 서류 가방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작업복은 흙탕물과 기름때로 엉망이지만 그 뒷모습만큼은 그 어떤 왕실의 예복보다 고귀해 보입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가장 힘든 순간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동맹인 겁니다. 사우디의 3,500만 국민은 오늘 밤 아주 달콤한 잠에 들 겁니다. 수도꼭지만 들으면 언제든 쏟아지는 그 맑은 물이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웃의 피땀 어린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진정한 우정은 기름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의 한계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보여준 그 위대한 투혼과 따뜻한 정을 우리 사우디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사막 위에 새겨진 한국인의 지문은 세월이 흘러 모래가 덮여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류의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리야드의 새벽은 참으로 고요하면서도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군요. 1천억 달러의 신기루라 불리던 네옴시티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 사이로 마침내 맑고 차가운 생명수가 힘차게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52도의 지옥을 맨몸으로 견뎌낸 한국인들의 눈물이며 기계가 멈췄을 때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려 했던 사나이들의 뜨거운 약속인 것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어봅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가 제 손등을 타고 흐릅니다. 시원합니다. 사막의 갈증을 씻어내는 이 청량함은 오직 47년간 이 땅을 지켜온 대한민국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인 것이죠. 장관보님, 이제야 제 아버지가 했던 말을 온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온 카림이 젖은 눈으로 물줄기를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쇼아이버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땀 흘리며 했던 말.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한마디가 오늘 밤 네옴시티의 야경을 타고 사우디 전역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한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베올리아의 마르틴 부사장입니다. 그는 더 이상 첫날의 그 오만한 거인이 아닙니다. 모래바람에 엉망이 된 정장,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겸허해진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박 부사장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유럽 엔지니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리를 깊게 숙여 정중히 인사를 건넵니다. 박 부사장, 오늘 당신들은 단순히 기계를 고친 게 아닙니다. 헙 72년 역사의 오만에 갇혀보지 못했던 진심이라는 가치를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장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르틴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회의실 벽을 타고 웅장하게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유럽의 자부심이 한국의 진정성 앞에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박 부사장은 그 인사를 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르틴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말합니다. 부사장님,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선배들이 그랬듯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한국인의 정의고 우리가 일하는 이유니까요. 박 부사장의 말에 통제실 안에 있던 사우디 위원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1명, 2명이었던 박수 소리는 이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독일의 기술자도 미국의 전문가도 오직 한국인만이 해낼 수 있었던 이 경이로운 광경 앞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군요. 저 불빛들 중 상당수는 한국 건설사들이 올린 마천루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 불빛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한국이 지은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적시는 생명수마저 한국의 이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50년 전 파이프에 $30라는 가난을 등에 지고 이 사막으로 건너왔던 젊은 한국 노동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에어컨 한 대 없는 컨테이너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모래바람을 견뎠던 그들이 삽을 들고 닦았던 그 거친 도로 위에 이제는 그들의 아들, 딸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들고 당당히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닦은 길을 아들이 생명수로 채우고 있는 이 감동적인 대물림.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는 가장 품격 있는 국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박 부사장과 그의 팀원들은 이제 서류 가방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의 작업복은 흙탕물과 기름때로 엉망이지만 그 뒷모습만큼은 그 어떤 왕실의 예복보다 고귀해 보입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가장 힘든 순간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동맹인 겁니다. 사우디의 3,500만 국민은 오늘 밤 아주 달콤한 잠에 들 겁니다. 수도꼭지만 들으면 언제든 쏟아지는 그 맑은 물이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웃의 피땀 어린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진정한 우정은 기름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의 한계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보여준 그 위대한 투혼과 따뜻한 정을 우리 사우디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사막 위에 새겨진 한국인의 지문은 세월이 흘러 모래가 덮여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류의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사막을 뚫고 흐르는 생명수의 기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사우디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대본을 듣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날 뜨거운 태양 아래 설렸던 그 땀방울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사막에서 혹은 캄캄한 지하 광산에서 아니면 거친 바다 위에서 오직 가족을 위해 삶을 던졌던 그 숭고한 헌신 말입니다. 나라를 일구고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정작 당신의 몸은 돌볼 겨를도 없으셨던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이 그때 그 모래바람을 견뎌주셨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며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세월을 살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온몸으로 써내려오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피땀 어린 노고를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가슴 깊이 뜨거운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이며 후대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일구신 이 위대한 나라가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지켜나갈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셨다면 댓글로 고생한 우리 한국 기술진들에게 그리고 그 길을 먼저 닦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공감해주시는 그 마음 잊지 않고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굽이굽이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